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멜경제 김명주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바로 72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한 그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날짜가 주는 우리 현대사, 우리 대한민국사에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주말 아침의 멜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멜경제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태스크포스 팀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볼게요. 매일경제 5면입니다. 여당, 당시 남북 통신선 없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은 거짓이다. 야당에서는 정치 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고 이대준 씨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를 또 이 국회로 같이 함께해서 관련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장면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 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는지 북한군 초병이 당신 월북한 거 아냐 물어보니까 예라고 했던지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23일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10시 두 차례 걸쳐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뀝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애초에 이 해당 공무원이 해수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이 실종이 된 날짜는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오전 11시 반쯤 이 없어진 걸 알았다는 게 이제 기사상으로 흘러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태경 국민의힘 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은 이튿날 23일 새벽 1시부터 두 차례 청와대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하태경 단장은 판문점 채널이 살아있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어떤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군의 입장도 월북으로 바뀌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도 보겠습니다. 여당의 태스크포스는요, 7시간 북한을 감청한 보고에는 월북 단어가 한 번 등장한다.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다.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여기입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 SI라고 불리죠. 스페셜 인텔리전스, 이 특별 정보입니다. 전체 분량이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데 방대한 분량이다. 그중에 월북이란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뒤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신경민 의원님, 글쎄요, 이제 여당에서는 이러한 또 국방부가 이 태스크포스단을 만나서 이런 점을 인정하고 시인했다는 점을 들어서 당시의 정부가 좀 월북으로 몰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전면적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사태가 일어난 곳이 북한
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그대로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주장일 뿐입니다. 전혀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실치 않고, 자료가 물론 SI로 존재하죠.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걸 지금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20년 상황이기 때문에 네. 20년이라는 것이 남북한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을 때도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면은 실종 표류 두 가지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제3의 가능성, 실종 표류를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살기 위해서, 이게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관행적으로 월북자나 월남자를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매우 이상한 일이 현장에서,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로 살기 위해서 월북 의사표시를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모릅니다. 네. 알 수도 없고요. 이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계속 몰고 가면은 이건 아마 이 논란은 끝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몇 달, 몇 년 아마 계속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이건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한은 밝혀야 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은 좀 자제하면서 좀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매일경제 오면 기사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제 이러이러한 여당의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서 보세요. 야당이 정치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님,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이참에 대통령 기록물을 그럼 열람해보자. 거기에는 뭔가 더 진실에 가까운 정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시청자분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겠죠. 지금 결국 이 TF의 활동도 어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당만 참여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감사원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거나 혹은 관할 서울지방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으면은 이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남북 정상회담 유출 사건 때도 고등법원장이 허가해서 열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보다도 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 최초 사건을 보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적절했는지, 그것이 네. 적법했는지,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근거가 충분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걸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국방부의 감사를 할 때, 그럴 때 제한된 인력만 여야 참여시켜서 선별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안도 유지될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 논쟁에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 전략 자산, 말하자면 우리가 이 정보를 입수했던 과정을 다 공개하자는 얘기냐. 지금 논란이 그거잖아요. 그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는 중간에 절충점인 방법도 있고, 지금 감사원 감사는 어쨌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유족들이 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트랙으로도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영장 발부보다도 감사원이 국방부를 감사할 때, 그럴 때 제한된 인력, 그다음에 TF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열람하고 공동으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고, 이런 네. 차원으로 가면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에 근접해서 우리가 이것이 여야 정쟁과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한 억울한 우리 생명의 그런 어떤 그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원혼도 이루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통신선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 이 통신선 관련 얘기를 언급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네. 남북 간 통신선은 막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여당의 진상조사장 태스크포스는 당시에 통신선이 열려 있었다고 할까요? 매일경제 오면 잠깐 보고 갈게요. 물론 태스크포스 하태경 의원 얘기 단장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당시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신선 등이 단절된 건 맞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 등이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당시에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취할 수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 태스크포스단의 주장인 겁니다. 관련해서 세계일보 1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합참, 당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 최초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청와대 회의가 열린 이후에 월북으로 규정 지었다는 겁니다. 유영화 교수님, 이것도 이제 태스크포스가 밝힌 내용인데 이제 청와대 입김, 물론 이 비슷한 얘기가 뭐 지난주나 며칠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정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NLL,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알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이 간다, 여당이 몇 명이다, 야당이 그거 봤다 그래서 또 해석이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저렇게 그거를 이제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렇게 자기들이 확실한 정황이라든가 증거도 없이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첫 번째 먼저 그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각종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저러한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는데 저것이 무슨 국민 생활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데서 무슨 도움이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거는 과거 전임 정부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전임 정부의 대통령을 자꾸만 소환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는데 참 합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그걸 올리려면 민생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달 됐잖아요.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외교안보 국방이라든가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런 세계적인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과 대응을 내놓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지 네. 저렇게 확실하게 판단도 못하는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정략적인 논란만 휩싸이는 문제를 자꾸 꺼내든단 말이죠. 그리고 전임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요 또. 저런 식의 정치적 방식이 네. 별로 저는 국민들도 피곤해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피곤해한다. 뭐 근데 그거는 일단은 유영하 교수님의 의견일 수 있어요. 국민이 진짜 피곤해하는지는 뭐 어디 여론조사 나온 건 없으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물론 이제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건 하태경 의원의 무슨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했대요. 열람했더니 거기에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참이 이제 애초 판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걸 근거로. 그런데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근거는 되고 있습니다. 다시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부가 이 부분이 정치 모략이 아니라 봐라. 그런 판단이 있었다. 합리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말하려면 역시나 똑같은 질문이지만 대통령 기록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사고나 또 어떤 뭐 일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면 국내에서 절차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북한 영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으로 맞아서 죽고 그리고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미리 조금 조치를 취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사건이죠. 지금 유엔 통신선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 애교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통해 가지고 빨리 북한하고 좀 이야기 좀 빨리 해라.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무고하게 네. 죽은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어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능력과 국민의힘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이런 거 하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정부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도 못 지키는 정부는 능력이 없는 거고 또 그 다음 정부인 정권 교체했는데도 진실을 못 밝힌다? 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어요? 저는 방법은 충분합니다. 감사를 통해서든 뭐 어떤 것을 통해서든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꼭 진실을 밝혀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주말을 거치고 이 지금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지금 여당 측에서는 빨리 귀국하라,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